코로나19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가 어제 전격 해제됐습니다. 뉴욕시경이 로봇 경찰견 스팟을 소개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현금 인출기 사기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13만 개에 달하는 프리K, 3K 자리 중 약 3만 개가 자리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가 어제 전격 해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오후 올해 초 연방 상하원을 통과한 국가 비상사태 종료 요구 결의안에 서명, 공식적으로 비상사태가 해제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시작됐던 2020년 1월 31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 이틀 뒤인 2월 2일 발효됐으며 약 한 달 뒤인 같은 해 3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두 비상사태를 다음 달 11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코로나19가 사실상 진정됨에 따라 어제 오후 이들 비상사태를 당초보다 한 달 앞당겨 전격 해제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비상사태를 조기 해제한 것은 사실상 코로나19가 더 이상 미국인의 일상생활을 침해할 만큼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등의 재확산 등을 막기 위해 50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 프로젝트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에 따른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자격 상실 등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뉴욕시경이 오늘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신기술들을 공개하며 로봇 경찰견 스팟을 소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오늘 아침 키찬트 시웰 뉴욕 경찰국장과 함께 경찰과 주민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새 혁신기술 시연회를 열고 경찰견 스팟을 소개했습니다. 일명 디지독이라고 불리는 이 경찰견은 이동성이 뛰어난 K9 로봇으로 경찰 대신 대테러 사건, 인질 협상 등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뉴욕시경은 디지독이 경찰과 대중 모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이라며 앞으로 뉴욕시경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에 대해 비록 디지독이 이전 행정부 때 도입되었지만 대중의 반대로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최우선 관심사는 공공안전이라면서 우리가 기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오늘 디지독을 제외한 두 가지 파일럿 프로그램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는 각각 스타체이스와 K5 자율 방법 로봇으로 GPS를 통한 도난 차량 추적, 실내외 출입이 제한된 지역 순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최근 뉴욕시 전역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 인출기 사기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ATM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하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경은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한 현금 인출기 사기 사건이 뉴욕시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ATM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적어도 15번의 피해가 보고됐으며 피해액이 7만 7천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범인들은 피해자가 ATM에 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누를 때 이를 뒤에서 지켜보고 이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닥에 돈이 떨어졌다고 유인한 뒤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우려 할 때 피해자 카드를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카드와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비밀번호까지 미리 파악한 범인이 피해자의 카드를 들고 달아나 현금을 인출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ATM 사용 시 내장된 거울을 통해 항상 뒤를 살피고
비밀번호 입력 시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최근 발생한 15건의 사기는 모두 60세에서 93세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발생했으며 경찰은 일부 용의자들의 사진을 공개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가 시 전역에 걸쳐 13만 개에 달하는 프리K, 3K 자리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 중 3만 개는 자리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현재 3K 등록생은 약 4만 2천여 명으로 전체 자리의 25% 수준인 13,000개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프리K의 경우 5만 4천 명이 등록됐는데 이는 팬데믹 이전 7만 명 수준에서 약 23%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등록생 수가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출산율 저하, 코로나19로 인한 주민 가정의 교외 이주 증가, 신규 이민자 감소로 인한 유아 인구 감소 등입니다. 주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뉴욕시 3세 아동의 인구는 10만 502명, 4세 인구는 9만 9,463명으로 빌 드 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이 3K4O를 추진했던 2017년 대비 6%씩 줄었습니다. 이외에도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입장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아담스 시장은 프리K와 3K가 필요 이상으로 확장에만 집중됐다며 오는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약 5억 6,700만 달러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시 교육국은 최근 몇 년 동안 40여 명으로 구성이 됐던 프리스쿨 아웃리치 부서 인원을 줄이고 일부 직원은 타 부서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전 학군 확대를 달성한 2021년까지 꾸준히 실시하던 가정 아웃리치 프로그램과 현장 조사 등도 더 이상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특검 대배심 증언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익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펜스 전 부통령이 특검 대배심 증언에 나서야 한다는 법원의 지난달 말 결정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기밀 유지와 관련한 행정특권을 내세워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펜스 전 부통령을 증언대에 세우지 못하도록 시도했으나 연방법원은 지난달 말 이를 기각했습니다. 제임스 보스버그 연방판사는 별도의 재판에서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 대배심에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펜스 전 부통령 측은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주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의회 난입 사건이 발생한 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 인증 절차를 밟기 위해 상원 의장 자격으로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펜스 부통령에게 의회에서 선거 결과를 인증하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전 백악관 보좌진과 변호사들이 의회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어제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발생한 은행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은 해당 은행에서 일하다 해고된 20대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하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발생한 켄터키주 루이빌 은행 총기 난사 사건으로 범인을 포함한 5명이 사망했고 경찰관 2명을 포함한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은 총격 사건이 발생한 은행의 전 직원이었던 20대 남성 코너 스터전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인은 자신을 해고한 은행을 찾아가 직장 상사들을 총으로 쏴 숨지게 했으며 범행을 예고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총기 난사 상황을 생중계했다는 사실 등도 밝혀져 현지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총격 사건은 오전 8시 35분경 루이빌 시내 메인스트릿에 있는 올드내셔널 은행 건물에서 벌어졌으며 사망자들은 모두 올드내셔널 은행의 루이빌 지점 고위 간부들이었습니다. 범인은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스터전은 대학 졸업 후 2018년부터 3년간 같은 은행에서 인턴으로 일했으며 2021년 정직원이 됐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며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스터전이 범행에 사용한 반자동 소총 AR-15는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무기로
2021년 기준 미국 내 2,460만 명이 해당 소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공공 스마트폰 충전소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FBI가 공항이나 쇼핑몰 등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공공 스마트폰 충전소 이용에 있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해커들이 공공 스마트폰 충전소 장치를 활용해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기기에 멜웨어 등 소프트웨어를 심은 뒤 데이터를 빼가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FBI는 무료 스마트폰 충전소를 사용하지 말고 개인용 충전기 등을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도 공공 충전소를 통해 해커들이 개인 스마트폰에 접근하는 주스 재킹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공공 충전소 사용을 가급적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커들은 일부러 충전을 유도하기 위해 충전 케이블을 꽂아두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해커들은 해킹 프로그램이 담긴 충전 케이블을 판촉 선물로 나눠주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FCC는 해커들이 이 같은 수법을 통해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은행 계좌와 각종 암호 등을 모두 다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개인적으로 악용하거나 제3자에게 대량 판매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6월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청장에 정무직 인사가 임명되는 등 재외동포청 편제가 확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외동포청 청장에는 정무직 인사를, 차장에는 고위 공무원을 각각 임명할 예정이며 기획조정관과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가 각각 설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 직제는 지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교부 등의 직제 일부 개정령안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입니다. 기획조정관은 국 단위의 조직이기 때문에 재외동포청은 사실상 3국 1센터 체제로 운영이 되며 재외동포정책국은 해외를 지역별로 담당하는 몇 개 조직으로 구성이 되고 교류협력국은 교육과 문화, 차세대, 인권, 한상 등을 각각 담당하는 부서가 마련됩니다. 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재외동포 민원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며 전체 직원은 재외동포재단보다 2배 정도 많은 151명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재외동포청 출범과 함께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중 지원 사업만을 이어받게 될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이 내용은 이번 직제 개정령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협력센터는 재외동포 기본법에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등 동맹국들에 대한 도청 등이 담긴 기밀 문건이 온라인에 유출된 시점은 3월이 아니라 1월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탐사 보도 매체 벨링캣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채팅 서비스 업체 디스코드의 이용자가 지난 1월 처음으로 기밀 문건 파일을 온라인에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중 일부 파일은 업로드 시점이 1월 13일이며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전황이 담긴 파일까지 공개된 것을 감안하면 유출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약 2개월간 기밀 파일을 마구 폭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이용자는 처음에는 자신과 같은 대화방의 회원 10여 명에게만 공개했고 그 뒤 2월 말에서 3월 초 회원 일부가 이들 문건을 퍼나르기 시작했고 그 뒤 훨씬 회원이 많은 포첸 커뮤니티에 공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4월 초 러시아 측이 이를 알게 됐고 러시아가 자신들의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이를 공개했으며 특히 자신들에게 불리한 전황이 담긴 문건을 유리한 것으로 주장해 트위터에 올리면서 연방정부가 기밀 유출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연방정부는 방첩 활동에 매년 수천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기밀 문서가 유출된 사실을 약 3개월가량 모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특히 영국 가디언즈는 디스코드 대화방에 기밀 문서가 유출된 것은 1월이 아니라 지난해 10월이며 현재 밝혀진 것보다 더 많은 문건이 유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내용을 담은 기밀 문서가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유출 문서가 실제 보고 문서 양식과 유사하다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는 유출된 문건의 형식이 고위급에 제공되는 보고서와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문건 자체는 정부 문건일 수 있다는 겁니다. We're taking this very, very seriously. There is no excuse
for these kinds of documents to be in the public domain. 다만 내용 일부가 변경된 걸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군가 기밀 문서를 빼낸 뒤 내용을 조작해서 퍼뜨렸다는 얘기입니다. 미 법무부는 어떤 부분이 조작됐고 유출 의도가 뭔지 등을 정밀 조사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관련 내용이 많은 만큼 러시아 배후설도 조사 대상입니다. 미 정부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한국 등 도감청 의혹이 불거진 동맹국 고위급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We have a very deep relationship and partner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I know that President Biden are looking forward to hosting our South Korean counterparts. 진상 파악만큼이나 사태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하다는 미국 정부의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유출된 문건 수준의 기밀에 접근이 가능한 비밀 취급 인가를 가진 사람만 수십만 명에 달하는 걸로 알려져 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물가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연준 기대와 달리 미국 소비자들은 물가가 더욱 치솟고 대출의 어려움 등 신용 경색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어제 발표한 3월 소비자 기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향후 1년간 물가가 0.52%포인트 올라 연간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의 2.5배에 달하는 4.7%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조사에서 소비자들의 단기 물가 전망이 상승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며 상승폭도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커서 또다시 물가가 크게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이 같은 전망은 금리를 인상하면 물가가 내려갈 것이란 연준의 기대와는 전혀 상반된 것이어서 향후 연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3년과 5년 물가 전망은 각각 2.8%와 2.5% 상승으로 이전 조사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 휘발유와 식품 가격은 향후 1년간 각각 4.6%와 5.9%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 등 이들 부분이 물가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출이 1년 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답변이 58.2%를 기록, 2013년 6월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높았고 1년 뒤에도 대출받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답변도 2월 조사 때 48.8%에서 지난달 53%로 증가했습니다. 무려 20조 달러에 달하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은행권에 새로운 위기를 불러올 시한폭탄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인 그린스트릿은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지난달 직전 고점 대비 15% 떨어졌고 특히 사무용 빌딩 가격 하락폭은 더욱 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됐음에도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직장이 늘어나면서 사무실 점유율이 2020년 3월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상업용 부동산 수요가 급감한 데다 부동산 대출이 힘들어지면서 상업용 부동산 매매가 줄어들고 부동산 가치도 자동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미국 경기 전체가 둔화된다면 올해 상업용 부동산은 20에서 25% 추가 하락이 우려되고 특히 사무용 빌딩은 가격이 30% 이상 폭락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사무용 빌딩의 대출 중 55%가 은행권 대출이며 지역은행과 커뮤니티은행의 사무용 빌딩 대출 비율도 23%에 달해 대출 미상환과 담보가치 하락이 은행권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과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은 북한이 이번에는 김정은 총비서가 한국 지도를 걸어놓고 뭔가를 지시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남한을 위협한 걸로 보이는데 한국 정부는 10년 만에 통일부 장관 성명을 내고 경고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총비서 주재로 어제 열린 당중앙 군사위 확대회의, 김 총비서 옆에 큰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지도는 뿌옇게 처리돼 있지만 남한 지도가 분명합니다. 회의 도중 직접 지도 앞에서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김정은. 김정은의 손이 가리키는 지역은 수도권으로 보입니다. 북한군 간부가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부근을 가리키며 보고하는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전쟁 억제력을 더욱 실용적으로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남한 지도를 걸어놓고 공세적인 전쟁 준비를 하라고 노골적인 대남 위협을 한 것입니다. 북한의 대남 위협이 노골화되는 속에 정부는 오늘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명의의 대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남북 간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데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개성공단 설비를 무단 사용하는 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강한 유감, 유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조치 등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대북 성명을 발표한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북한이 잘못된 길을 버리고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직접 나서게 됐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이 다시 한번 생각해 옳은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지만 북한은 더욱 강경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중국에서 숨쉬기가 어려울 만큼 짙은 황사가 또 발생했습니다. 한국에도 곧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중국 북부 내이몽구 자치구, 모래바람에 고속도로의 가시거리가 수십 미터에 불과합니다. 경찰이 도로에 수북이 쌓인 모래를 삽으로 치워보지만 강한 바람에 모래는 다시 쌓이고 맙니다. 몽골과 내이몽구 자치구에서 발생한 황사가 중국 전역의 절반이 넘는 지역을 덮쳤습니다. 수도 베이징도 공기 질지수 6단계 가운데 최악인 엄중 오염 상태를 기록했는데 일부 지역은 1세제곱미터당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보다 100배나 나쁜 1,500 마이크로그램에 육박했습니다. 베이징시는 황사경보를 청색경보에서 황색경보로 한 단계 격상했습니다. 베이징에 주차된 차량입니다. 차 표면에선 이렇게 모래가 잔뜩 묻어납니다. 황사는 강한 바람을 타고 중국 중북부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呼吸有一点点不顺畅，然后这风也比较大，沙尘也比较大，那个天气看着也不舒服，看不到蓝天。 중국에서 황사가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8번째로 예년 평균 6번보다 많습니다. 황사 발생이 잦은 이유로 중국 당국은 사막, 고원지대의 적은 강수량과 강한 바람을 꼽았습니다. 整个降水比较偏少，温度偏高，这样的沙子一晒，它就很容易起来。我国这个冷空气比较多，强度比较大。 황사가 북서풍의 영향으로 한반도 쪽으로 이동하면서 내일은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수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주정부와 주의회가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가운데 협상기간 마감일을 오는 17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100여 개 이상의 국내 기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 최소 4건 이상의 대규모 경제 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시간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20원을 돌파, 1,322원 50전에 마감되는 등 다시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60센트에서 63센트로 인상된 우표값이 6개월 만인 오는 7월 9일부터 또다시 66센트로 5.4%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오후 2시쯤 퀸즈 아스트라의 한 주택에서 전기 자전거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발생, 아버지와 세 자녀가 2층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건졌으나 10대 2명이 미처 피하지 못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S&P 500 지수 소속 기업의 순이익이 지난해 4분기 4.1% 감소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약 6.8%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2분기 연속 순이익 감소가 확실시됩니다. 미국과 호주 의료진 공동 연구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몸무게가 5% 이상 줄어들 경우 사망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해 6월 11일 이후 10개월 만에 어제 처음으로 29,000달러를 돌파했으며 며칠 내에 3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1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1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31분입니다. 이상으로 4월 11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